안녕하세요. 기업들이 점점 돈이 되는 건 전부 다 팔아대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저기 이제 이란이 참전하고 하면 유가가 150불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도 파다한데요. 이제 결국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이제 막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는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살벌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현금 마련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나와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투기에 빠져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평균 부채가 2억이 넘는답니다. 20대 30대들 답이 없는 거죠. 뭐 이제 스트레이트 이제 다큐를 봐도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당했죠. IMF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이 역전당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일본은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고 한국은 침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얘기해도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 한국의 총재, 경제부총리, 이 금융수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다 박아놓으니까 개막장짓을 벌이고 있죠. 오죽하면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려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려고 한다는 수작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 설마 그러겠냐 라고 하는데 그들은 단 1도 이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요즘에 부쩍 들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고속도로 타면 뭐 이제 고속도로 비용이 한 3만원 4만원 이 정도 나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온다고 치면 앞으로는요 이제 2배 되는 거죠. 이제 가는데 편도로도 이제 고속도로 비용 이제 10만원 이제 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담배값요 지금 뭐 4,500원인데 시간이 지나면 담배값 만원, 15,000원, 2만원 그냥 폭등하는 겁니다. 뭐 시중에 식당에 가서 이제 맥주 마시면 소주 맥주 마시면은 뭐 5,000원, 6,000원, 7,000원이 아니라 얼마? 2만원 줘야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제 밖에서 함부로 술 못 마시는 거죠. 사와가지고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사와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안주도 없이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서민들의 삶이 빡빡해지는 거죠. 전기세도 지금보다 2배 올라갈 것 같고 가스비도 마찬가지고 뭐 원래 지금 지하철 요금 1250원에서 1400원도 올랐는데 좀 더 지나면 2000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경악하는 거죠. 예, 유가, 기름값 지금 뭐 1700원 1800원 이러는데 이거 2000원 되고 2500원 되는 거 순식간일 것 같습니다. 유가 150불 되면 뭐 100불 넘어가고 150불 되고 이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될까? 20% 30% 그냥 무너질 것 같다라는데, 그리고 벌써 지금부터 뭐 건설사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정권사 FF 대출이 연체가 17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이 믿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과연 한국의 경제는 괜찮은 걸까? 안 괜찮죠. 정부의 세수는 이미 2023년에 60조가 넘게 펑크가 났다는데, 그랬는데 이 추경호 이 쓰레기 같은 이 경제 이완용 같은 놈이 대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죠. 미친 겁니다. 게다가 뭐 다주택자들 부동산 관련 세금들도 감면시켜줬죠. 이 뭐 가진 자들을 위해서 철저히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들의 세금을 이제 삥 뜯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만 뜯어서도 커버가 안 되죠. 이 세금으로 커버가 안 되면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지방정부 같은 데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가지기 시작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이제 계속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한국의 부채가 무려 7천조래요. 7천조. 기업의 부채, 정부의 부채, 가계부채 다 합하면 7천조가 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이전 정부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죠.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대도 잘못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되는데 대응 안 하고 있죠. 지는 맨날 해외 쳐돌아다니고 소맥 말아먹고 검찰도 앞세워가지고 공안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게 유효하겠냐라는 거죠. 2024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내년 4월요. 총선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총선 이후에 이제 5월달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成立하고, 연말 되면 또 이제 가계대응 완충자본成立하고 이제 난리가 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벌써 지금 10월인데 뭐 좀 지나면은 이제 시중금리 상단이 8%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한데요. 뭐 계속 올린다라고 하는데, 뭐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자기들 먼저 살아야 되니까는 계속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이 목이 쪼여오는 걸 이제 느끼는 거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은 줄었고 물가는 올라가고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늪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부채가 7천조가 넘는다. 그동안에 너무 빚으로 이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빚이 이제는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라는 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 간단한 표현인 거죠. 모든 걸 다 팔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살벌한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기 위해서 현금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건 뭐 개인의 얘기만이 아닌 거죠. 기업의 얘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빚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7천조 부채 청구 참 엄청나죠.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지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국이 지금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일상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